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 어제 대통령 취임식, 우리가 이제 사실 방송했을 때는 취임식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취임식 끝나고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선 문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자유인으로, 나 이제 해방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제 5년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양산으로 귀향을 했는데, 네. 양산시 하북면 지산 및 평산마을입니다. 평산마을은 45가구, 주민수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조그만 시골 동네인데, 직접 귀향을 해서 어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근데 평산마을에서 뭐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마시고 경로당도 방문하면서 주민들과 잘 어울려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2월에 퇴임하면서 봉화마을 도착했을 때 주민들에게 기분 좋다 이렇게 말했던 네.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문제는 어제 고발당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뭐 네, 이러면서 직권남용죄로 여러 잘 못 들어본 어쨌든 단체들이 있긴 하더만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고발을 했어요. 참 하루 만에 자유인 됐다 그러고 이제 무사히 마쳤다고 말하는 전 대통령. 참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종류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할 게 못 된다 이유 아니에요, 솔직히?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다 탈원전 국정농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뭐 그거야 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탈원전 그때 정책 할까 말까 할 때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 숙고제 이거 네.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자원 받아서 뽑아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네. 해가지고 나온 예, 결정이었잖아요.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다. 참 내원. 놀랐습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45가구. 주민수는 100명이 되지 않는다. 주민수가 100명이 안 되고 마을에 살고 있는 가구가 45가구라고 한다면 한 가구당 2명 예. 내지는 많아봤자 3명이라는 얘기인데, 예,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도 많고 이렇게 조그만 시골 마을로 돌아가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몬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1호 결재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요청인 거죠? 국회에 예, 제출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자, 민주의총에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요. 과연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지금 현재 뭐 부결이다 뭐 통과시켜주겠다 이것보다는 이제 12일 날 내일 정도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부터는 일단 뭐 원내수석 부대표들 간 실무 협상을 통해서 뭐 16일 본회의에서 지금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 전까지 어떻게 본회의를 열 것인지 등에 대해 실무 협상을 하고 내일은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덕수 후보자 부적격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제 네. 이제 17시간 좀 넘게 해서 인사청문회 끝났습니다만은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될 것으로 사실은 이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네. 어제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완전 망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지만 일단 그래도 부적격이다라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난 5일에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덕수 후보자 총리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일단은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일단은 표결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어제 7명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원희룡이나 정호영 후보자 등에 대한 재송부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좀 눈치 좀 그만 보고 그냥 할 것 좀 정확히 좀 하고 공부 좀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실수들을 많이 해요? 물론 바쁘시긴 하겠지만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감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수진 의원은 솔직히 매우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상한 행동 아니었나요? 네, 이수진 의원이 이제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비판이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이런 말 써도 되나? 엄청 이제 비아냥거리고 교묘하게 이렇게 말장난하듯이 상대방이 하면 예. 이제 그런 걸 못 참는 거예요. 판사 예. 출신들은 항상 이렇게 법대 위에서 변호사들을 상대하여 일반적으로 물론 의뢰인 일반인들을 상대하긴 하지만 변호사들은 항상 깍듯하게 뭐 판사들이 사실 우리가 보기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내 의뢰인을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고 예의를 최대한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 거의 법인 것처럼 이제 네. 항상 이게 되어 왔어요.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 부장판사들, 뭐 부장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제가 적당한 표현이 안 났는데 깐죽깐죽거리고 얄밉게 말하고 이러면은 아마 속으로 열불이 나거나 못 살았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한동훈 후보자가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좀 평정심을 유지하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근데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김형동 의원인가요? 그분이 국민의힘 의원이 뭐 민주당에서 너무 자료를 황당무계한 자료를 요구한다, 뭐 황당한 자료를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황당하다는 거에 되게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거는 필요한 자료라고 요청해서 했는데 내지는 않으면서 황당하다고 저렇게 실드를 치는구나라고 해서 아마 거기에 꽂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사과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옳은 걸 주장하더라도 그렇게 흥분해서 해버리고 나니까 아예 본인이 했던 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건 좀 잘못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내각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참 궁금한데 여기서 또 한 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참. 자, 다문화 비서관,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이제 임명이 된 사람인가요? 김성회, 우리가 좋아하는 그 김성회 그분하고 다른 분이네요. 대통령 비서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성회 씨가 3년 전에는 SNS에 동성애 혐오 발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발언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은 2019년 발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동성애를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라고 글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포스팅을 못하게 막았다라고 네.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 사용 조치를 한 걸 사용 보고도 정지 조치. 예, 사용 정지 조처를 한 걸 보고도 누가 그런 규칙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막무가내인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 이제 9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저는 깜짝 당시에 놀랐어요. 사용을 정지당했다가 복귀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때였던 것 같다. 상대의 보상금 요구에 그럼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라고 비난한 댓글을 달았었는데 세상에. 이 부분이 신고를 많이 당했고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다시 뭐 사용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근데 이 조치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에 들어서 페이스북 이런 조치가 너무 심하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성적 취향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서 페이스북에서 이용 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긴 도저히 이거 못 받아들인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규칙이 그러니 이렇게 막무가내이니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네.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뭐 한 달 넘게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복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올렸다는 글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밀린 화대를 받아내란 말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소리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다문화 비서관, 특히 다문화 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해심이 많아야 되고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우리나라 다문화 관련된 건데 어제 이 글이 밝혀진 계기도 어제 취임식에 레인보우 합창단이라고 있었는데 다문화 가정
이제 그쪽에서 꾸려진 합창단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페이스북을 공유를 하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건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뭐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적절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수자들에 대한 네. 이해심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페이스북 다른 이용자하고도 맨날 싸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이 관련 글도 페이스북에서 비난하는 댓글을 달면서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누군가가 제 페이스북을 보면 끊임없이 신고하고 얼토당토하는 사안을 가지고 차단시켜서 언론을 막으려고 작정하고 있나 보다. 페북의 조치들이 이번 정부 들어 너무 심하다. 아니 페북의 조치하고 그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네. 하여튼간 저는 좀 본질에 맞는 그 직에 맞는 사람이 좀 뽑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한동희 기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